54세 장모는 딸의 행복을 위해 30살 사위와 잠자리를 해야만 했다. 제 이야기는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이며 이해하기 힘든 줄거리입니다. 저는 54살 박효진, 남편은 5년 전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26살 딸 박나은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딸 나은이는 6개월 전에 결혼해서 서울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5년이 되었고 지금은 가슴에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식사는 대충 때우고 낮에는 보험회사에 다니며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공허한 집에서 혼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TV를 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마치 텅 빈 도화지에 무의미한 점을 찍어가는 듯한 권태로운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무감각한 일상이었습니다. 딸은 죽은 남편을 빼닮아 곱고 예쁘게 성장했습니다. 맑고 투명한 눈동자, 조그마한 얼굴, 그리고 늘 배려심 깊은 마음씨까지 마치 남편의 모든 좋은 점만 모아놓은 듯한 아이였습니다. 사위는 건강한 체격에 예의 바른, 요즘 보기 드문 훈훈한 청년이었고 건설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훤칠한 키와 다부진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진심 어린 존경심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딸 또한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선남선녀가 따로 없었습니다. 둘은 결혼 이후에도 저에게 안부 전화도 하고 자주 소통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종종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딸아이와 쇼핑을 하는 등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딸이 결혼 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안심을 하고 이제는 내 생활을 즐겨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유일한 바람은 딸이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었기에 그들의 행복한 모습은 저에게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가 던져진 것처럼 제 마음속 평화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딸 나은이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 목소리에서는 예전 같은 밝고 명랑한 생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도 왠지 모르게 가식적이고 대화 중간중간 깊은 한숨을 쉬는 듯한 기색도 역력했습니다. 주말마다 저를 찾아왔지만 입가의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 듯 억지로 지어내는 표정 같았습니다. 엄마이기에 저는 눈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는 섬세한 감각, 특히 제 배아파 낳은 자신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뒤덮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 숨기려 하는 슬픔을 감지했습니다. 그 슬픔은 마치 깊은 바닷속 해초처럼 딸아이의 존재를 옥죄고 있는 듯 했습니다. 몇 번이고 딸에게 무슨 일 있니? 혹시 힘든 일이라도 생겼어?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지만 딸은 늘 아니요, 엄마. 별일 없어요. 그냥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 그래요. 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으려 애썼지만 엄마의 직감은 분명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그 직감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실처럼 저의 마음을 잡아 끌었고 저는 딸의 진심을 파고들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딸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딸의 모습을 보고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딸의 얼굴은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 있었고 창백하다 못해 푸른빛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밤샘 작업을 몇 날 며칠 한 사람처럼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목소리 또한 쉰 듯이 잠겨 있었고 평소의 활기찬 에너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거실 소파에 앉으러 갈 때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나은이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몸을 부자연스럽게 앞으로 숙이더니 아주 조심스럽고 천천히 엉덩이를 소파에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유리 조각 위에 앉는 사람처럼 극도의 고통을 감내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몸짓이었지만 제게는 그 어떤 충격적인 사건보다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은밀한 부위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섬뜩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곧장 물어봤습니다. 나은아, 너 어디 아프니? 솔직히 엄마한테 말해봐. 제가 묻자 딸은 그 질문이 마치 댐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한 방울의 물처럼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감정의 본물을 터뜨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그 눈에는 절망과 체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자신을 버린 듯한 처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드디어 딸은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수치심이 가득한 이야기라며 말을 꺼내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딸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남편은 좋은 사람이고 지금도 서로 사랑하고 있지만 문제는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부 관계를 할 때마다 너무 아파서 엄마 죽을 것 같은 통증이야. 너무 고통스러워. 라고 말했습니다. 사위의 소중이가 너무 커서 매번 부부 관계를 시도할 때마다 상상 이상의 고통이 뒤따른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통 때문에 딸은 늘 피하려고만 했고 그로 인해 사위와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딸이 결혼 후 시들어가는 이유였습니다. 너무 민감하여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혼자 이 지옥 같은 고민을 사겨왔다고 했습니다. 딸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딸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홀로 힘겨워했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의 고통을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미안함과 엄마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딸이 집으로 돌아간 후 저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창백한 얼굴과 고통스러운 눈빛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엄마인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 내 딸을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해.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경험 많은 제가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새벽녘 문득 하나의 방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사위를 집으로 오게 해서 직접 사위의 소중이를 경험해보고 제가 먼저 그 문제점을 파악한 후 딸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비상식적인 생각에 저 스스로도 놀랐지만 딸이 이 문제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절망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엄마인 내가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방법이 성공한다면 딸의 고통을 덜어주고 부부 관계를 회복시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저는 심호흡을 한 후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퇴근 후 중요한 문제를 상의할 것이 있다며 집으로 혼자 오라고 했습니다. 사위는 조금 의아해했지만 이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퇴근 후 사위가 제 집으로 왔을 때 저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사위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할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고통을 해결하고 싶다는 엄마로서의 강렬한 의지가 모든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사위를 마주보고 앉아 최대한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민아, 솔직히 이야기할 것이 있단다. 나은이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와줬으면 해. 나은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 부부관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단다. 내 소중이가 너무 커서 아파한다는구나. 사위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너와 잠자리를 같이 해보고 싶어. 나은이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은이가 아프지 않게 될지 엄마인 내가 직접 겪어보고 방법을 찾아주고 싶어. 제 말을 들은 사위는 소스라치게 화를 내며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사위의 흥분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딸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위가 어느 정도 진정되었을 때 저는 다시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민아, 엄마인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단다. 나은이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결혼 생활 내내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할 수는 없어. 경험 많은 내가 직접 겪어보고 어떻게 하면 나은이가 아프지 않게 너와 사랑을 나눌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주고 싶은 마음뿐이야. 제 진심이 통했는지 사위는 이내 고개를 숙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갈등과 고민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마침내 제 말을 이해했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색하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저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실 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내 스스로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하나 풀고 치마 지퍼를 내렸습니다. 속옷까지 모두 벗어내자 50대 중반의 평범한 여인의 몸이 드러났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젊음과는 거리가 먼 몸이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사위도 조심스럽게 자신의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다부진 몸이 드러나자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젊고 건강한 남자의 몸은 그 자체로 강렬한 생명력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들은 처음 만난 연인들처럼 낯설면서도 끌리는 듯한 미묘한 기류 속에서 서로의 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침대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사위의 체온, 그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피부에 닿는 그의 젊은 살결은 저에게 잊고 있던 감각들을 일깨웠습니다. 사위와 저는 육체적인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의 고통을 이해하겠다는 이성적인 목적이 전부였지만 사위의 크고 묵직한 소중이가 제 몸 깊숙이 들어오는 순간 저는 예상치 못한 격렬한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죽은 후 5년간 억눌려 있던 저조차 잊고 지냈던 욕정에 대한 갈증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저의 일부를 되찾은 듯한 강렬한 쾌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처음에는 딸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순수한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저의 억눌렸던 욕정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자의 본능을 찾아가는 듯한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딸에 대한 죄책감과 이 상황이 주는 혼란스러움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쾌락과 죄책감, 이성과 본능 사이에서 저는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 관계가 과연 옳은 일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쾌락은 너무나도 강렬했고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잊고 오직 감각에만 집중했습니다. 사위의 거친 숨소리와 저의 신음소리가 침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하며 시간을 잊었습니다. 사위와의 육체적인 관계가 끝나고 사위는 밤늦게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홀로 남은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에 대한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제 몸이 느낀 쾌락은 변명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의 본능을 찾아가는 듯한 기쁨과 이 모든 상황이 주는 혼돈 속에서 저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며칠 계속되었고 저의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들로 뒤엉켰습니다. 3일이 지나던 날 예상치 못한 사위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퇴근 후 저녁에 할 이야기가 있다며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저녁에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사위가 집에 와서 저에게 다가왔을 때 그의 눈빛은 지난번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망설임이나 어색함 대신 뜨거운 욕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번 일을 되새기며 어머니, 한 번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시 어머니와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 또한 지난번 사위와의 육체적인 관계에서 느꼈던 강렬한 환상과 쾌감이 여전히 남아있어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처럼 다가왔습니다. 그 이후 사위는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끊임없이 제 육체를 탐했습니다. 우리는 시간만 나면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고 서로의 몸을 탐하고 있습니다. 주말 낮딸이 없을 때나 평일 저녁 사위가 퇴근하고 곧장 저의 집으로 향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마치 당연한 일처럼 자연스럽게 서로를 찾았습니다. 서로의 몸을 알아가고 서로에게 깊이 빠져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은밀한 쾌락을 공유했습니다. 이 모든 관계는 딸에게는 비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듯한 불안감이 늘 존재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사위와 둘이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딸의 행복을 위한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저의 행복을 위한 관계가 되어버린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도 깊은 밤 사위의 온기를 느끼며 잠이 듭니다. 이 은밀한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 어떤 결말을 맞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저는 그저 이 순간의 쾌락과 안정감에 몸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딸의 행복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제 삶의 은밀한 부분이 되어버린 이 관계는 저를 죄책감과 쾌락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게 합니다. 그러나 사위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제 안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여인의 본능은 이 모든 복잡한 감정을 잠재우며 오직 순간의 황홀경에 저를 몰아넣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관계를 통해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여자로서의 욕망을 되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딸의 고통을 덜어주려 했던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저 자신의 깊은 내면을 탐험하는 예상치 못한 여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시선이나 도덕적인 잣대를 의식하기에는 이미 너무 깊이 발을 들여놓은 것만 같습니다. 저는 그저 이 흐름에 몸을 맡기고 저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한다는 대의명분은 이제 제 자신의 숨겨진 욕망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위와의 은밀한 만남이 저에게 가져다주는 행복감과 만족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이중적인 삶 속에서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마치 두 개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배우처럼 딸에게는 자상한 엄마의 가면을, 사위에게는 열정적인 여인의 가면을 쓰고 말입니다. 이 모든 비밀이 언제까지 지켜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이 아슬아슬한 균형 속에서 저는 나름의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평화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떨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관계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끌림을 넘어 저의 존재를 채워주는 어떤 근원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 욕구는 남편의 죽음 이후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던 저의 여성으로서의 본질적인 갈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위의 젊고 강렬한 에너지는 저의 메마른 일상의 단비처럼 스며들었고 저의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마치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저의 영혼은 다시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딸의 고통을 해결하려던 순수한 의도는 이제 저 자신의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변화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박효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비밀을 품은 채 살아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저를 두렵게 만들지만 동시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강렬한 자극제가 됩니다. 사위와의 관계는 저에게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선 복합적인 감정의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금단의 열매와 같아서 맛보면 맛볼수록 더욱 갈망하게 되는 중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한 걸까 자문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아닙니다. 이 행복감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저의 공허했던 삶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채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이 관계가 가져다주는 모든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려 합니다. 죄책감, 불안감, 그리고 무엇보다 강렬한 쾌락과 행복감을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저는 오늘도 사위와의 은밀한 만남을 기다립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이 사랑은 과연 어떤 빛깔로 물들게 될까요? 혹은 맹독이 되어 저를 파멸로 이끌게 될까요? 알 수 없는 미래 속에서도 저는 이 관계를 이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이 행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딸의 행복을 위해 시작된 저의 은밀한 여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젠가 딸에게 알려지게 될까 두렵지만 저는 그 두려움마저도 이 관계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려 합니다. 어쩌면 이 비밀은 저희 셋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폭풍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폭풍 속에서도 저는 사위와 함께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붙잡고 싶습니다. 그것이 비록 위태로운 행복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저의 54년 인생에서 이토록 격렬하고 복잡다단한 감정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저의 도덕적인 경계를 허물며 저의 존재 자체를 재정의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 새로운 박효진의 모습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언젠가 딸에게 고백할 용기가 생길지 혹은 영원히 묻어두게 될지 그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 관계를 통해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잃어버렸던 욕망과 열정, 그리고 여자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찾았다는 사실은 그 어떤 죄책감도 잠시나마 잊게 할 만큼 강렬합니다. 저는 이 위험하고 아름다운 유혹 속에서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은밀한 관계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고 저는 이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려 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과정이 저만의 방식으로 딸의 행복을 지키는 가장 이기적이면서도 가장 헌신적인 사랑의 표현일지도 모른다고 애써 합리화해 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렬한 생명력이 저를 계속 나아가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제 삶의 마지막 장이 덮일 때까지 이 은밀한 비밀은 저와 사위, 그리고 딸의 삶을 엮어가는 끈이 될 것입니다. 이 복잡한 사랑의 서사시 속에서 저는 오늘도 한 페이지를 써내려갑니다. 비록 그 끝이 비극일지라도 저는 이 감정을 놓을 수 없습니다.